이 헝그리 정신 우리 큰나라에겐 필요해. 니들 조만간 정말 잘 나갈 거야. 정말 벤츠 타고. 조폭이지만 어딘가 허술하고 룸사롱 안방 들어들 거야. 정말이야. 근데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아버지지만 완벽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지. 그쵸, 무모증. 응? 완전 백대가리. 형사지만 때로는 무능한 남자들. 예를 들면 말이죠, 중놈이 거기에 털을 밀어버렸다. 완전히 완벽한 거지. 송강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스크린 위에 가장 솔직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살인의 추억에서, 누군가는 괴물에서, 또 누군가는 넘버3에서 송강호를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얼굴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송강호라는 배우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 김효서, 네가 이런 데면 웬일이냐? 송강호의 스크린 데뷔는 홍상수 감독의 이 작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성의 추천으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등장하여 몇 마디 대사를 하는 풋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에서 비열한 양아치 판수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석규에게 시비 거는 모습이 정말 양아치 그 자체여서 진짜 양아치를 캐스팅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새끼 주둥아리 계속 놀리면 나한테 진짜 죽어 이 새끼 진짜. 장선우 감독의 실험적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많은 관객들이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봐 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아리 아이씨 씹새끼야. 이 팔은 네 살 아니야? 이러면서 또 존나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송강호를 세상에 알린 작품으로 제야 조직 보스 조피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기존 조폭 영화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협적이면서도 어딘가 허술하고 비장하면서도 코믹한 이 독특한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거리나 카페 그리고 주점에서 그의 대사가 틀어질 정도로 사회적 유행어가 되었고 송강호라는 이름을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강호는 이 작품으로 제18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학생은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난 학생 아닌데요. 삼촌 그 사람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에서 처음 볼 때부터 느낀 살인을 이상했어. 숨기려는 가족의 일원으로 출연해 블랙 코미디의 묘미를 선보였습니다. 김지훈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작품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똥폼 잡는 거야? 네가 똥폼 잡고 뭐 갈 거야? 참 어젯밤 꿈에 휘리에서 송강호는 국정원 요원 이장길 역을 맡았습니다. 넘버3의 자유분방한 매력에 비해 한 가지만 묻자.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역할이었고 총구를 겨누고 있어. 많은 관객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야? 하지만 이는 송강호가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얘기해봐. 매니저서. 김지훈 감독과의 두 번째 협업작에서 송강호는 다시 한번 코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이 밤에는 레슬러로 변신하는 임대호의 이중 생활을 통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그 헤드락 푸는 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웃음 뒤에 쓸쓸함을 보여준 대표작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위해 실제로 6개월간 레슬링 훈련을 받았으며 체중을 15kg 증량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장난으로 듣지 마라. 나 레슬링 하려고 한다. 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박찬욱 감독과의 첫 만남에서 송강호는 북한군 오경필 중사 역할을 맡아 분단의 아픔을 다룬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이 역할을 위해 북한 사투리와 억양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며 실제 탈북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특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과의 두 번째 작품에서 송강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차가운 복수심을 표현하면서도 관객이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촬영 당시 극한 감정 연기를 위해 여러 날 잠을 자지 않고 촬영에 임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김현석 감독의 작품에서 일제강점기 야구단의 이호창 역을 맡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그려낸 작품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한일 공동 개최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이 영화는 아버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기 학이 있습니다. 저건 우리 아니냐 이놈아. 공받치냐? 어?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봉준호 감독과의 첫 만남에서 진작 말씀하시지. 송강호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캐릭터를 창조했습니다. 박두만이라는 무능한 형사를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형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캐릭터를 준비했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는 대중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많은 관객들에게 소름 돋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편안하게 오래 살면서 돈도 잘 버는 그런 이름은 없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전담 이발사 성한모 역을 맡아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사사오입 실제로 송강호는 내 속에 애가 5달이 넘으면 이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무조건 나야 되는 거야. 이발소에서 연습을 했다고 저희 합니다. 집사람이 임신한 걸 5달 독재 정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코미디와 비극을 오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소시민의 눈을 통해 바라본 권력의 이면을 풍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의 인연으로 납치범 역할로 무정 출연했습니다. 비록 짧은 출연이었지만 송강호의 깜짝 등장은 영화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냐고. 남극 탐험대 대장 최도형 역을 맡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송강호는 리더십의 부담감, 고립감, 그리고 미지의 공포에 직면한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죽어갔어. 이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봉준호 감독과 다시 만난 송강호는 한강 괴물에게 딸을 잃고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아버지 박강두 역을 맡아 천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가 아니면 이 역할을 맡길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물에서 딸을 구하려는 절박한 모습은 아버지라는 존재의 숭고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우아한 세계에서는 평범한 가장이 되고 싶은 조폭 강인구 역을 맡아 슬프고 애틋한 감정이 묻어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거친 조폭의 세계와 따뜻한 가정을 동시에 지키려는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제28회 청룡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씨발 당신까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한자로 비밀밀, 볕양, 비밀의 볕. 좋죠? 비밀의 뼈. 좋네 야. 이창동 감독과의 재회작에서 송강호는 전도연과 함께 인간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조연임에도 그의 존재감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극한의 슬픔을 겪는 여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한 남자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하겠노? 똑같아 딴 데하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김지훈 감독과 다시 만난 서부극에서 송강호는 이상한 놈 윤태구 역을 맡아 만주 벌판을 배경으로 한 웨스턴 활극을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승마와 총기 사용법을 배웠으며 액션 장면에서 직접 스턴트를 소화했습니다. 촬영 중 여러 가지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코믹함으로 이상한 놈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 말로 함부로 하네. 아무리 도적질이라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담을 타다가도 딴 놈 다리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 올린 내 다리를 내려놓는 게 그게 도리라고. 아싸싸. 살이 썩어가는 나 혼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박찬욱 감독의 작품에서 이 병자를 송강호는 뱀파이어가 되는 신부 상현 역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역할을 위해 실제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며 캐릭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종교적 금기 사이에서 고뇌하는 뱀파이어의 모습을 광기와 슬픔을 오가는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이 이성근이. 한국 전쟁 중 노건리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무거운 주제의 작품에서 노계런트로 특별 출연하여 짧지만 강렬한 연기로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장훈 감독의 작품에서 송강호는 남한 국정원 요원 이한규 역을 맡아 북한 공작원과의 예측 불가능한 브로맨스를 선보였습니다. 남북 관계라는 민감한 소재를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춰 따뜻하게 그려냈으며 특유의 생활 연기로 현실감 넘치는 국정원 요원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돈 때문에. 찾았어? 저 빨갱이 새끼. 이현승 감독의 작품에서 조직을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 전직 보스와 그를 감시하는 킬러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는 뭔데? 송강호는 고독한 보스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해. 네가 날 막아. 아 그거 의사가 무조건 그 갈아입히라고. 눈 감고 했다. 눈 감고. 선배님. 유하 감독의 스릴러에서 연쇄살인범을 쫓는 형사 역할을 맡아 긴장감 넘치는 수사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늑대인데 뭘? 근데 여기 늑대가 있지? 봉준호 감독의 첫 영어 영화에서 송강호는 열차의 보안 설계자 남궁민수 역을 맡아 할리우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영어 대사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며 통역을 활용하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으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맨날 이거 밟고 가는. 봉준호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송강호를 염두에 두고 쓴 캐릭터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문 여는데 걔 환장을 했나? 니거나 펴라. 매만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땡거지다 아닙니까? 돈 좀 꾸주이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여기가 송우석 변호사 역을 맡아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어떻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그려냈습니다. 멋지다. 원래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무슨 소리입니까? 송강호의 흥행력을 여자 다시 척추 한번 방해는 증명했고 위법입니다. 소시민 공권력에 변호사가 부당하세요. 불의에 맞서며 털 점차 가리는 게 이번 변화하고 아닙니까? 각성하는 과정을 존경하는 탁월하게 재판장님.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우리 만화님은 장사에 관심도 있고 수완도 있어만 비단이나 발상이 아닌데. 조선시대 보아하니 관상가 보아빛이 김내경 얼굴이 역을 술이 맡아 붉은 게 무당격에서 사극 연기에 보이면 도전했습니다. 안 돼. 무당될 팔자는 조선시대의 아니고. 권력 다툼의 저는 한가운데에서 운명을 잇는 자의 고뇌와 썩은 내가 비극을 나였어.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2013년 한 해에 3편의 대작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주익 감독의 작품에서 송강호는 영조 역을 맡아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적 갈등을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표현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자리다. 이 역할을 위해 왕의 언어와 행동을 완벽하게 체화했습니다. 영조의 고뇌와 광기 그리고 부성애를 동시에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김지훈 감독과의 재회작에서 기울어진 배야. 송강호는 이정출 역을 맡았습니다. 재산을 없앨 수도 있는데. 친일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지금 복잡한 여기서 인물의 나갈 내면을 준비가 섬세하게 됐지만 그려냈으며 뽕 먹는 일개 경찰. 이 인물이 가진 앞에 이중성과 기분이 고뇌를 나주는 통해 시대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송강호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 택시 운전사 김만섭 역을 맡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역사적 순간에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고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2017년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고 아시아 필름 어워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내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창 내가 확실하다고 본다. 자원을 들여갖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 다시 수출하는 기다. 우민호 감독의 작품에서 듣고 있나?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 이두삼을 모티브로 한 마약 밀매업자를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송강호는 기존의 소시민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타락하고 비정한 인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내 그날 피 묻은 빤스 밟으면서 결심 안 했나? 그만 세리 전화 한 통 넣을 때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개죽음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 넣을 백 없으면 이 나라에서 못 산다. 특히 영화 후반부 약에 취한 연기, 권력과 돈에 중독된 모습 등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가장 파격적인 변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니 내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곱등도 없애고. 봉준호 감독과의 그래서 네 번째 걱정이 너무 협업에서 송강호는 반지하에 사는 가족의 참으로 가장 시의적절하다. 기택 역을 맡아 전 그 세계적인 하나님께 찬사를 감사해.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아들아, 국제영화상 등 사과망을 아버지는 차지하며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38선 밑으로는 골목까지 환합니다. 송강호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앙상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월드스타로 각인되었습니다.
계급 갈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으며 특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는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명대사로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금니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 조철현 감독의 작품에서 세종대왕 역을 맡아 한글 창제 과정을 그린 역사 드라마에서 누구나 쉽게 배웠을 왕의 수 위엄과 있는 인간적 문자를 고뇌를 만들면서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한재림 감독의 항공기 테러를 다룬 작품에서 베테랑 형사팀장 구인호 역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탑승한 항공기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저 시간 없어. 혹시 선아 씨의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에서 베이비박스 브로커 역을 맡아 따뜻하면서도 인간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우성이 팔려고 이 작품으로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새로운 부모에게 연결해 주려는 브로커의 복합적인 감정, 즉 생계와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송강호 없이는 이 영화가 완성될 수 없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꾼다. 김지훈 감독과의 5번째 협업에서 1970년대 걸작에 대한 집념으로 결말을 바꾸기 위해 촬영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영화 감독 김열 역을 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영화를 찍게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의 영화인들의 열정과 광기를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제 감독님, 그 새로운 구단주 한번 만나보실래요? 신현식 감독의 작품에서 여자 배구단 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송강호는 평범한 지도자가 선수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 어떻게 이 팀은 멀쩡한 애가 없어? 쟤 왜 잘해? 이런 애가 여기 왜 있을까? 구단주가 그냥 사진만 보고 귀엽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송강호는 25년 넘게 우리 곁에 평범한 아버지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남자들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 그의 연기에는 기교가 아닌 지희심이, 완벽함이 아닌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캐릭터들을 미워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작품을 통해 송강호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그려낼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만나고 싶은 감독이나 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네마이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